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이고요. 전날에 제가 또 그동안 GI 이노베이션을 찍으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뭐 조회수가 이렇게 높은 종목도 아니었고, 또 이 바이오라는 업종 자체가 또 각자가 좋아하는 그 종목들이 되게 뻔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향에 따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이오가 이 종목 저 종목 공부를 하기에는 양이 또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에벨 바이오가 좋아, 에벨 바이오가 진짜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종목만 파죠. 뭐 제너베이션이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한 종목만 보통 팝니다. 물론 바이오를 난 너무 좋아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이오는 원체 또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보통 기다림이 좀 긴 섹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전날에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열심히 찍어야겠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 전에는 뭐 그게 뭐 어떤 특정 주가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대로 좀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좀 열심히 좀 찍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주가 3.8% 밀렸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 위주 시장이었죠. 당연히 뭐 FMC에 대한 경계심이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뭐 바이오다라고 해도요. 전날 대체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하락을 보여줬고 전날 오르지 못했던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양봉을 보여주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영향가가 막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붕 뜨거든요. 그러니까 붕 뜨는 게 위로 뜬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왜냐? FOMC 보고 움직여야 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또 기술주 위주의 이 구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CPI나 FM, 과거에는 CPI였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FMC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또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FMC가 단기 방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너베이션 뭐 2만 원을 일단 막아주기는 했거든요. 제가 전날에 뭐 다른 거 이제 뭐 다 볼 필요 없고 네, 그냥 2만 원이랑 2만 1천 원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하면 된다. 뭐 오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긴 했죠. 전날 들어왔던 게 뭐 다 나갔는데 결국 이제 기관 쪽의 포지션은 유지가 되고 있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유추세도 크게 지금은 데미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캔들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긴 합니다. 왜냐? 그냥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에이벨바이오는 전날 못 올랐잖아요. 그저께도 못 올랐잖아요. 그 전날엔 또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을 또 보여준 거고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은 들어올릴 만한 명분이 좀 부족하고 삼천당제약도 뭐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좀 지루했는데 많이 이제 못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뭐 선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좀 모멘텀은 좋았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그냥 순환매를 돌렸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딱히 뭐 바이오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시장을 명확하게 주도했다 이렇게 볼 만한 데이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금리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겠죠. 오늘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이게 중요한 FMC가 아닙니다. 금리는 뭐 거의 내리겠죠. 거의 뭐 85%, 뭐 90% 확률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정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어느 정도로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연준에서 얼마나 이제 찬성 반대가 좀 비율이 나눠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 FMC, 지지난번 FMC 특히나 9월 FMC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제 뭐 연내 세 차례 인하를 더 하겠다. 9월 인하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인하 턴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섹터는 어쨌든 간에 바이오랑 로봇이었죠. 로봇이 움직인 게 딱 9월 FMC 때부터 올라왔거든요. 바이오는 뭐 중간에 이제 2차전지가 10월 달에 올라오면서 한번 아래쪽으로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는 바이오, 그 다음은 뭐 반도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MC가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은 어쨌든 간에 바이오가 먼저 움직일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이오 쪽,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대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오늘 아랫꼬리 정도는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 금리 전망이라고 하는 건요, 당장 뭐 지금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무슨 지표 나오고, 뭐 고용이 어떻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갑자기 또 올라갑니다. 매번 그래왔어요. FOMC가 안 좋았다. FOMC에서 파월이 매파적이었다. 다음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개박살났다. 그러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 번에 확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반응을 하고. 예, 그 사이클이 미국 시장의 또 전형적인 패턴이어가지고, 뭐 내일 혹여나 뭐 금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안 좋게 작용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라고 해도요. 지어노베이션은 이미 유의미한 저항 가격대를 다 넘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하단으로 진짜 뭐 아무리 밀려도요. 18,500원 여기까지 하단 추세까지 밀려도 돼요. 네, 밀리는 건. 다만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간에 위쪽으로 바로 양봉 반응이 나와주는 거겠죠. 내일 뭐 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워낙에 지금 바이오가 개별주 장세입니다. 누구 움직이고 이전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삼성하이닉스 올라간다 해가지고 다 우르르 따라가고 이런 거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노베이션은 뭐 매번 좀 청개구리 같은 그런 엇박자 이런 패턴을 자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뭐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지금은 위쪽을 바라보는 이 추세가 좀 유지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내일 방향은 어쨌든 간에 파월이 결정을 할 거고 연준이 결정을 할 거고 뭐 주가가 못 버틴다라고 하면 2만 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2만 원 언저리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차피 2만 1,000원 위로 넘어가지 못하면 가격은 똑같아요. 2만 600원은 있든 오늘 종가가 2만 500원이든 2만 400원이든 2만 100원이든 그냥 똑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등락률에 뭐 크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그 시장의 방향. 만약에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가지고 바이오가 먼저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면 뭐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월말까지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예측하고 그에 맞는 포지션을 잡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베이션의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뭐 어쨌든 아래 꼬리 만들면서 2만 원 위로 종가는 끌어올려 놨고요. 일단 단기 시장의 포지션은 내일 연준 파월이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뭐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가 나와주는지 뭐 급등이 나오거나 뭐 상승이 나오면은 2만 1,000원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는지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노베이션은 어떤 대응을 뭐 준비하는 그런 가격대라기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좀 뚫고 나갈 준비를 하는 FOMC가 굳이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 자리는요 음봉 나와도 우리한테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 기관들 매수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개인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미래 쪽 매수위가 조금 강했죠. 근데 이게 저드메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게 오전장에 키움이 거의 1대1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키움이 1대1이었고 미래 쪽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키움 쪽의 포지션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 쪽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설령 미래 쪽이 오늘 매매에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미래가 매수위가 좀 높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정도로 얘는 20만 주, 근데 키움은 3만 주 살짝 안 되죠. 2만 8천 주.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 쪽의 포지션은 약간 좀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미래가 약간 좀 애매한 애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가끔은 메이저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쪽은 이거를 100% 완전 뭐 거의 99% 개인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움 쪽에 들락날락 하는 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그런 개인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 쪽 같은 경우에는 사용 자체가 완전하게 개인 쪽이라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어떨 때는 메이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개인가 됐다가 그런 주체들이 또 많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급은 개인 매수가 아무리 많이 찍혔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내일 또 라방하죠. 예, 저희 화요일 목요일 날 라방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에 오전에 이제 링크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거 한번 참여해 보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또 저희 내일 아마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거라 예,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컨텐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기수 단기 매매가 또 새롭게 진행이 되죠. 내가 요즘 시장이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주일 단위다 보니까 시간 비용 부담 크지 않아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이 랠리를 좀 즐겨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